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나도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구태타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애국심을 본인이 인정했다 이게 아니고 예. 구태타가 이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이다. 예.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목을 따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C자 붙였다고 국회의원 그만둬라 이런 데까지 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분을 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예.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복잡하게 해드려.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뭐 이유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 복지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 맞게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 세 명의 이 뭐 소폭 개각인데요. 이 세 명은 저기 우리 당에서 이 좀 저기 이 장관 교체를 저기 우리 당 대표께서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도 했습니다. 네, 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자, 어제 세계부처 장관, 국방, 문체, 여가부 인선이 있었죠. 교체 인선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 영상 지금 오늘 출근하는 모습 뭐 쫙 전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분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의원이죠.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과거 논란했던 발언 좀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발언과 이거에 대해 오늘 해명한 게 좀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왔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그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발언이고 오늘 해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 있는데 또 다른 발언이 있는데 요거는요. 이 뭐 12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일단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야당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좀 집회 중에 했던 발언치고도 좀 험한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몸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근데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 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 정도 이제 야외 집회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발언 같은데 물론 저 때가 자연인 신분이었고 아무리 그렇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국가 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우리가 그 진영을 떠나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게 정치권에 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저런 이제 그런 집회에 가면 좀 극도로 흥분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의 환호와 열광 그다음에 막 그렇게 이제 박수치고 하는 것에 대해 몰입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좀 선을 넘는 좀 과도한 발언들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선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자연인 신분이 아니라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더 나아가 이제 국무위원이 될 텐데 그럼 이제 국무위원으로서는 나라의 국사에 참여하는 분인데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한 말대로 청문회 전이든 청문회 땐 어떤 기회든 간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소명해야 되고 아마 당에서도 그런 데 대한 소명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청문회 준비도 절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원식 후보자의 발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른바 12 뭐 전두환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질문 자체가 구테타가 가능하냐?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자기 묻길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구테타 있어서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12.12 쿠데타, 뭐 군사 정변, 군사 반란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두환 관련된 내용인데 박오석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오늘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과거에 그 2019년 발언 그리고 오늘 약간 분위기 다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해명을 그냥 수용하기에는 예. 저 발언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발언입니다. 어찌됐든 5.16도 그렇고 12.12도 그렇고 이제 군사 반란이고 군이 무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권력을 찬탈했던 예.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불행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군 출신인 분이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의 잔당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12.12 들었을 관련해서 만큼. 약간 뭔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위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들렸죠. 그렇게. 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요. 예. 그 본인의 뭐 저런 해명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청문회 때 좀 더 꼬치꼬치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얼마 전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예. SNS에다가 썼다가 지우기는 했지만 MB 정부 마지막까지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이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켰다. 그 얘기는 검찰권과 이제 군권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근데 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그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과거에 있었을까요? 한 번인가 있었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거에?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분도 군 출신인데 예비역 중장 출신인데 한 번 있었다. 지금하고 약간 좀 비례대표에서 국방장관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장관의 그런 홍준표 시장의 그런 지적의 맥락은 바로 우리 현대사에 군의 그런 불행한 정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군권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은 가급적 그 당파성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지적이 꼭 맞지 않다 하더라도 신원식 후보자의 저런 발언은 군에 대한 저분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이 어제 저녁부터 알려지면서 오늘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여야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 뭐 야당에서는 약간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 몸에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는 과대로 또 공은 공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능력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신원식 후보자는 아주 국방의 전문가시지요. 그리고 그 작전통으로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연인으로서 시민운동하고 할 때 그런 발언하고 또 장관이 됐었을 때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겠지요.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힘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기찬 변호사. 이 당에서도 뭔가 이게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원식 후보자의 이 전후 말이 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군사 반란의 경우에 쿠데타의 경우에 예. 이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많이들 변명하거든요. 예. 재판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예, 통상 뭐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12 쿠데타 세력이 했던 얘기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나도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쿠데타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애국심을 본인이 인정했다 이게 아니고 예. 쿠데타가 이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이다. 예.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게 뭐가 잘렸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런 얘기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해명한 그 내용에 따르면 그게 맞다면 쿠데타를 옹호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이것은 군형법상 군사 반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그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그런 경과나 실제 본인의 취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전체적으로 좀 세 번 말씀 들었고요. 또 두 번 나와서 신원식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신원식 의원의 해명을 별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두환은 애국자, 12.12는 나라를 구하는 것.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검증한 건지, 검증한 내용이 올라간 건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건지. 그리고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간 건지 아니면 검증이 안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검증이 됐음에도 임명이 됐다면 예. 대단히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신원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통령부터 검증 라인까지 우리 국가의 정체성 그다음에 예.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무슨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목을 따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C자 붙였다고 국회의원 그만둬라 이런 데까지 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분을 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예.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할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최수근 상병 문제 관련해서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분이 진짜 군인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지명 처리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뭔가 소명하고 설명할 게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단단히 준비도 하고 또 야당은 또 단단히 벼르고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어제 후보자가 된 3명의 장관 후보자 이 영상이 아까 3명이 쭉 연속 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근데요 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어 보여서 70년대 학번 같지 않죠? 젊어 보여서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믿지 않는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해서 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발언 당사자는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오면요. 김건희 여사와 본인과의 어떤 연관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그걸 본인이 뭐 70년대 학번이고 70대생이고 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뭐 평론가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얘기하더라. 이 설명을 오늘 굉장히 길게 내놨어요.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김행 후보자는 굳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했을까요? 그러게요. 오히려 저렇게 그 해명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권 주변에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 때마다 뭐 항상 네, 뭐 그리고 이번 설들은 인사의 배경을 예. 두고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 이제 다시 올드보이냐. 근데 그분이 이제 특보였어요 대통령의 개연성이 있죠. 배경도 짐작이 가능하고 예. 신원식 장관도 배경이나 뭐 짐작이 가능하죠. 전문성도 있고 폐지하겠다는 여가부 게다가 이제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된 그 전보다 그런 여가부 장관에 갑자기 김행전 비대위원을 임명한다. 이 인사의 배경은 뭐냐?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들이 있는데 그 설의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거를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한 네, 거군요. 근데 뭘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 자세히 해명을 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저러면 이제 언론들이 진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진이라도 찾으려고 더 이제 그 집중해가지고 예. 이걸 파고 들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런 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넘기면 될 걸 본인이 오히려 이제 해명을 예. 저런 식으로 함으로써 의혹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본인은 뭐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가 없다 설명했는데 좀 설명이 많았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아니라고 이게 부인하게 되면 예.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그 가짜 뉴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분하고 나하고 20년 친분이 사실이 아니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친분이 같아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한 겁니까? 연배, 뭐 어디 지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하고는 겹치는 적이 하나 없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현실이 사실 서글픈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그걸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에 불구하고 계속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예. 왜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편이 빠르다. 예. 그래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유통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유통 수단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유통 수단들은 그냥 작정하고 퍼뜨리기 때문에 최종의 뉴스의 소비자인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면이 낫다라고 해서 본인이 저렇게 자세하게 그 논리적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첫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이 마련되고 출근하잖아요. 첫날요, 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오늘 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뭐 3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